오늘은 교정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서, 해서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법첩일이었던 조전비 예서에 대한 첫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시 예서가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예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절지에다가 옆으로 2칸, 밑으로 6칸을 써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마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서인 경우는 칸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면 해서의 기준하고 같습니다. 해서의 기준, 지난번에 해서를 말씀드렸죠. 요것이 35니까 2.5, 2.5씩 공제하면은 요것이 15cm, 15cm 된다 그랬죠. 역시 예서도 해서와 같이 15cm, 15cm 기준에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6칸을 넣었으니까 거의 10cm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무 답답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서의 경우는 실제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칸을 치게 되면, 이렇게 세 칸을 일일이 치게 되면요, 이쪽으로 2대3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전선은 이쪽으로 2대3이 됐죠. 전선은 가로 2, 세로 3이고, 예서는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상으로 보면은 세로 2, 가로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은 글씨의 중앙을 옆으로 중앙을 맞추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으로 접지 않고 일단 정사각형으로 서서 중앙에다가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글씨를 맞춰 넣는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중앙을 중심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서를 쓰는 칸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에 준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 있죠. 역시 이렇게 이 화선지 반입니다. 화선지 사절지를 반을 접어서 다시 이렇게 아류 위에 5cm 정도 남기면 화선지가 70에 14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체로 위에 5cm 정도 남겨서 이렇게 접으면 정사각형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중앙에 접으시면은 접고요. 이쪽에 2.5cm 정도로 접어주면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서하고 똑같습니다. 해서하고 똑같이 돼서 이렇게 해서 칸에다가 중심에다가 중앙을 맞추어서 써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칸이 이렇게 됐죠.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서는 밑으로 2대3이라 그랬죠. 2대3. 요거는 전선은 밑으로 가로 2가 세로 3이 전선 길쭉해졌죠. 예서는 이쪽으로 중앙에다 이렇게 합니다. 자, 크게 봐서 2대3이라기보다는 자, 전체를 한 4절지로 본다면 이 전체 2분의 1, 그죠? 여기에 중심적인 모양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대4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글씨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보다 조금 키 큰 글씨가 있을 수도 있고 요보다 더 납작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인 가로 세로 비율을 볼 때 요렇게 2대4죠. 요 반으로 보면 그죠? 요렇게 볼 때 요 보면에 중심적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아리우로는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 보십시오. 필법첩을 보십시오. 이게 원비첩은 아니지만 가로는 꽉 차게 돼 있죠. 가로는 꽉 차는 획이 상당히 많고 세로는 좀 비워져 둬야 글씨가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 줄이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장법은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예서도 정사각형을 접어서 그 중앙에다가 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일단 지켜줘야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많이 띄워두시라는 거죠. 자, 예서,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해서는 굉장히 피력을 잘 구사하셨는데 아직도 예서는 사실 이 조점비가 워낙 예민한 글씨이기 때문에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전체적인 특징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세부적인 피력과 결구가 너무나 이 섬세한 글씨가 돼서 이 조점비를 잘 쓴다는 것은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쳤죠, 그죠? 요걸 사각형으로 치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법첩하고 한번 보십시오. 옆에 가까이 둘까요?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글씨 끝은 이거는 우측에 거의 가까이 가고 이 끝도 그 이쪽에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옆으로 한번 쭉 꺼 보십시오. 자, 옆으로 쭉 꺼면 어때요? 이 조개 패자보다도 이 옆에 있는 이 개자가 쫙 상단으로 올라가 있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획이 굉장히 처졌다는 이야기죠. 이리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를 바로 쓰기 전에 전체적인 구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변과 방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상하로 봤을 때 이 변과 방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쪽으로 갔느냐 이쪽으로 갔느냐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먼저 살펴야 전체적인 구조가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보십시오. 이 장자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획이 여기 닿였죠. 예선은 옆에 하고 거의 붙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은 여기 왔는데 닿을 정도죠. 그죠? 세부적인 피력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자와 길장자가 어떤 관계가 있냐, 거의 대등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펴지는 거죠. 경사가 이쪽은 많이 졌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을 먼저 살핀 다음에 써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점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이 안 썼기 때문에 아래의 글자가 이렇게 막 들어붙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를 봅시다. 양자인 경우인데 나무목과 다를리 자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는 법첩에서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오히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잘못이 많죠. 여기 시작은 위에보다도 어때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날일자의 하단하고 여기하고 같죠. 여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쓰시기 전에 상대적으로 변과 방의 상대적인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글씨가 맞아 들어갑니다. 자, 요런 형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기에 이 획이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끝이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짧아졌고, 이게 짧아졌다는 얘기죠. 여기 거의 뭐 95% 걸리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획이 이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획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접은 칸하고 가로 예선은 옆으로 납작하기 때문에 해서 변과 방 머리와 몸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빨리 살펴서 이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만큼 차이 났어요. 여기서 이 끝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전체적인 틀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하시고, 조점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조점비가 실제 크기가 약 한 3.5 내지 3.5, 사실 굉장히 작은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피력에 굉장히 요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피력의 끝이 아주 면밀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 예서의 기본 피력이 이래 돼 있죠. 예서의 기본 피력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역입이 돼서 90도보다 좀 크게 이렇게 가서 요 가는 게 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데, 점액인 경우는 요렇게 가서 끝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점비 획을 보면 이 작은 피력이
정말 섬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요 한번 보십시오. 요런 피력의 끝들이 요런 건 깨진 것이지만 이러한 피력의 끝들이 정말 섬세하게 아주 다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예서 필적에 비해서 이 피력의 끝을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끝 처리가 하나도 허트넥이 없어서 요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파책이죠. 파책.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이 제일 가는 데가 제일 위에고 그 다음부터 굵어서 여기서 절을 한 다음에 모를 지우지 않고 둥글게 차차차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절을 해서 천천히 해서 끝까지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끝이 어떻게 빠지느냐는 거죠. 자, 이 끝도 조전비에서는 보면 이 끝이 그야말로 해서 끝이 아주 예민하게 빠진다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 끝까지 끝까지 아주 섬세하게 잡아주는 것, 이게 용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도 허트넥이 없습니다. 조금 깨진 거는 깨졌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요 글씨는 어떤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필력의 성격을 살펴서 끝까지 획의 정확을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첫째 고쳐야 될 점은 전체적인 글자의 배치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예서 필력의 기본 중에서 기필과 수필에 있어서 끝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만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평소에도 하지만 오늘 수정하는 날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시범을 비겠습니다. 자, 가로획은 여깁이 들어가서 그죠? 붓이 이렇게 됐죠. 점액 같은 경우는 이걸 끝까지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요 고른 핵이 있죠. 이 대강 그냥 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핵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빼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든지 이걸 얼버무려서 대강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길게 빠지는 이 행령, 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시작이 이렇게 되죠. 점점 가늘어져서 오히려 위로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점점 굵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절을 잘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길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빼준다는 겁니다. 요거를 조정비가 어려운 것은 너무 섬세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있죠. 뼈를 그대로 넣어서 끝까지 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서의 뼈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정할 그게 사실 너무 많아서 한 번 올 때마다 한 가지 하는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점액을 깊이를 해서 싹 빼주는데 끝까지 빼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밑으로는 핵이든 옆으로 간 핵이든 이렇게 끝까지 빼주는 것. 그리고 가장 대표 핵인 긴 파책, 이건 마찬가지죠. 끝이 지금 흐트러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붓을 꺾은 다음에 점차해서 어떻게 붓끝이 하나 빠질 때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흔들렸잖아요. 뭉툭해진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자, 일단은 조전비 운필에 있어서 가로액과 세로액에 있어서 점액과 파책의 끝처리죠. 끝처리가 시작은 사람들이 비교적 신중하게 하는데 끝처리를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딴 법첩에서는 머뭇거릴 수도 있겠지만 조전비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전비 필액의 세부적인 필액에 있어서 기필과 수필, 그 점액에 있어서가 아주 전체적으로 하나를 봐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점액의 마지막 획 부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획의 끝이나 점액의 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면밀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결부적인 면은 추가로 보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정사각형 안에다가 전체의 4분의 4등분 해서 그죠? 이 범위에 거의 글씨가 주로 들어가서 이 좌단과 우단은 예서의 경우에는 좌단과 우단을 10% 남기지 않고 거의 뭐 5% 이내로 남긴다. 때에 따라서는 거의 뭐 5% 정도만 남기고 꽉 채운다고 보면 됩니다. 상하는 글씨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하는 관계치 않습니다. 이 보십시오. 예서는 이 중간을 맞췄습니다. 자, 이 중간이죠. 이 중간하고 이 중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 키하고 키가 많이 차이 나죠. 관계없습니다. 이 허리를 맞췄습니다. 글자의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를 맞추는 거예요. 해서는 이쪽을 맞췄는데 예서는 이쪽을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칸의 중앙에 들어오느냐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키는 신경 쓰지 마시고 폭을 쓰는데 몇 프로가 있습니다. 5% 5% 정도 남기고 거의 90%를 꽉 맞추어서 쓴다는 것을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하고, 조존비의 경우에는 붓끝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필획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1차로 조존비에 대한 교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